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 입학 원서에 들어가는 에세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제이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볼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카먼 애플리케이션 작성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자기 경험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에세이를 맞추고 학교 서플리먼트에 있는 토픽 중에 가장 흔하게 보이고 있는 토픽이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냐? 이 에세이 토픽에 대해서 오늘 제이키 선생님과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이제 대학교 입학 원서를 직접 이제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의 입학 원서 에세이를 지도를 하셨는데,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이유가 뭐냐라는 에세이의 어떤 모범답안, 정답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사실 특히나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내가 이 학교에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교들별로 워낙에 이제 미국인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 학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그런 것들이 서면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학교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이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냥 그게 좋아요, 그냥 그게 하고 싶어요 라는 것보단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예전과는 다르게 앞선 저희 토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전 같은 경우는 학교 성적 혹은 봉사활동 아니면 이런 액티비티 여러 분야 중에서 한 분야만 우수해도 대학교 합격 허가를 받는데 충분했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교 에세이, 원서에 들어가는 에세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는데, 일단 에세이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일단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 학생을 뽑았을 때 과연 이 학생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떤 이유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으며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서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에세이를 통해서 어떤 단순히 그냥 창의성을 보고자 했고,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얼마나 학생이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다면, 요새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얼마나 이런 뜻을 갖고 들어와서 나중에 졸업했을 때 학교에 얼마나 다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쉽게 얘기하면 학교를 얼마나 빛내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에세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합격생을 갖다가 원서를 지원한 학생 중에 30%를 갖다 합격생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학교에 진짜로 오고 싶다라는 학생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그 학년의 학생 수가 많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과연 이 학생을 뽑았을 때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등록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굉장히 랭킹별로 맞춰가지고 학교 원서를 한 20군데까지 뿌려놓고서, 말 그대로 이제 뿌려놓는다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 뿌려놓고 그 중에 운 좋게 이제 합격한 대학들 중에서 순위가 높은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대학에서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정말로 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는 에세이 토픽이 바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은 이유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 왔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입학처장을 만나가지고 좀 얘기도 좀 해볼 겸 해서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해보고 날씨도 즐기고 그랬는데, 이 입학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Why Stanford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대요. 그냥 그 사람 말로는 formality, 그냥 형식상으로 있는 문제, 이 에세이였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점점 학생들의 점수에 대한 공신력이랄까요? 분별력이 많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들 점수가 비슷하죠. 그렇죠. 다 비슷하게 이미 탑 클래스로 있는 학생들이니까 그 안에서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에 와서 빛을 내줄 수 있겠고, 얼마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를 생각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게, 공교롭게도 Why Stanford라는 지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에세이에서 얼마나 그런 뜻과 열정과 이상을 펼쳐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가 탑 클래스 학교이기 때문에 오고 싶고, 이 학교가 무슨 프로그램이 좋고, 무슨 교수가 노벨상을 얼마나 탔고, 이런 걸 쓴 학생이 너무 많대요. 근데 그 입학처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그런 걸 쭉 나열하시더니 저를 딱 보고는 I know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안다는 거죠. 그런 건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수치가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열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강남에 굉장히 많은 유학원들이 있잖아요. 그 유학원들에서 제가 이제 다른 유학원에 등록을 했다가 뭐 저한테 원서 컨설팅을 맡기러 오시는 부모님들하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에세이를 쓰는데 이 Y 무슨 학교에 대한 에세이를 갖다가 에세이를 한 편만 딱 써놓고 한 편의 내용은 이거예요.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고 교수진이 훌륭하고 랭킹이 높아서 날씨가 좋고. 그렇죠. 이런 모든 대학교에 통용될 수 있는 에세이 하나를 써놓고 학교 이름만 바꿔서 에세이를 제출하는 그런 굉장히 무성의한 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15년 전에는 그런 에세이들이 통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다. 이런 이유도 너무 뻔하고요. 뭐 캠퍼스가 아름답고 교수님이 좋기 때문에 이런 대답은 너무나 무성의한 대답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학만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학생 자신이 찾아내야 되고요. 그 찾아낸 자신의 전공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비전과 매칭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래야만 대학교에서 합격생을 뽑을 때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는 그럴 만한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에세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 있는 입학처장님이랑도 한번 운 좋게 같이 맥주 한잔을 할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요. 학생들 중에 굉장히 의외로 어떤 학생들이 많냐면요. 이 인터넷으로 살짝 웹페이지를 살짝 들춰보고서는 왜 소위 영어로는 네임 드로핑이라고 하는데 교수님들 이름을 언급하고 어떤 프로그램 이름을 언급하고 그러면서 슥슥슥슥 그런 걸 끼워 넣어서 마치 자신이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했고 굉장히 학교에 뜻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의 에세이들을 굉장히 많이 접한다 그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특히나 이 why 우리 학교에 왜 오고 싶은가라는 에세이 질문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입학처에서 굉장히 많은 에세이들을 그 토픽에 대해서 봐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들을 우습게 보면 고작 그 정도 리서치를 해갖고는 에세이를 써서 우리를 속이려고 드느냐. 차라리 그러면은 대놓고 그냥 날씨가 좋아서 오고 싶다라고라도 얘기하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건 또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 어떤 학교의 뜻을 갖고 계시다면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시고 선배들한테 물어도 보고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갖고자 하는 그런 뜻이나 이상이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에세이라는 정말 귀한 시간, 귀한 기회에 그렇죠.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뭐 대학 에세이 같은 경우 한 학생당 심사하고 있는 시간 같은 경우는 한 학생당 길어봤자 5분. 보통은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데 저는 항상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설명회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에세이를 입학 심사관이 읽었을 때 입시 사정관이 읽었을 때 내가 읽은 에세이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성공된 에세이다. 그건 붙는다고 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에세이를 쓰는 데 있어서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에세이는 남이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대필로도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시간과 열정을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맞는 그 학교에만 맞는 그런 에세이를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에세이를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 대필 말씀을 하셨어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나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요새 추세가 점점 학교들에서 SAT에 썼던 에세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애가 점수 같은 거에 비해서 에세이가 너무 잘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건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대필을 의심을 많이 해요. 특히나 이게 부끄럽긴 하지만 동양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대필의 의심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SAT에서 썼던 에세이랑 대조를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이가 많이 나면 바로 그거는 그렇죠. 들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피를 한다기보다 자신이 쓰고 그런 걸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대피를 한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현명한 그렇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에세이 토픽 중에서 Y 무슨 학교, 무슨 스쿨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에세이 토픽에 대해서 JK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한 몇 회 동안은 그 대학 에세이는 과연 이렇게 써야 된다. 혹은 뭐 대학 에세이 종류, 그 다음에 이런 에세이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그 시원한 답변을 갖다가 학생들이나 어머님들께 드리도록 그런 시리즈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 좀 에세이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